식탁 위에 놓인 식용유 한 병. 우리는 이 기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점심에는 볶음밥을 만들고, 저녁에는 생선을 구울 때도 사용합니다. 심지어 간식으로 튀김을 먹을 때도 빠지지 않죠.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기름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오히려 정제된 식물성 기름이 심혈관 질환, 만성염증, 신경계 질환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몸속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식용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 기능을 조절하며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섭취하는 기름의 종류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기름을 섭취하면 세포가 손상되고 혈관이 막히며 만성염증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식용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씨앗을 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위해 강한 화학 처리와 고온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두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같은 기름들은 자연 상태에서 쉽게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씨앗을 손으로 눌러 짠다고 해서 기름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식용유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핵산이라는 화학 용매를 사용합니다. 핵산은 석유에서 얻어진 물질로 기름을 씨앗에서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핵산이 100% 제거되지 않고 일부가 기름에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산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산을 사용해 기름을 추출한 후에는 고온 가열 과정을 거칩니다. 기름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름 속의 천연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 같은 유익한 성분들은 대부분 파괴됩니다. 다음으로는 표백과 탈취 과정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식용유들은 모두 맑고 깨끗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씨앗에서 짜낸 기름은 이렇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색을 맑게 하기 위해 화학적 표백제가 사용되며 기름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고온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식용유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제 과정에서 기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영양소는 대부분 사라지고 오히려 산화되기 쉬운 형태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온에서 가열된 기름은 산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생성합니다. 기름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알데하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는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로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심지어 신경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산화된 기름이 치매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가열된 기름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튀김 기름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서 점점 색이 어두워지고 끈적해지죠. 이런 기름에서는 트랜스 지방과 과산화 지질 같은 유해 물질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섭취를 완전히 피해야 할 물질로 지정한 성분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해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도 이러한 식용유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감자튀김, 치킨, 과자, 크래커, 즉석식품, 심지어 건강식으로 판매되는 견과류 제품조차도 식용유에 한번 튀긴 후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산화된 기름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점진적으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식용유의 위험성은 단순히 기름을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가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식물성 기름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가공된 식물성 기름이 오히려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식용유를 가열하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름 표면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연기, 점점 어두워지는 색,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특유의 냄새. 이 과정에서 단순한 조리 재료였던 기름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름이 산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기름이 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산화가 진행된 기름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산화된 기름은 자유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자유라디칼은 매우 불안정한 분자로 우리 몸속 세포를 공격하여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와 각종 질병의 시작점이 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산화된 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화된 기름이 체내에서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지만 지속적인 염증은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고 각종 자가면역 질환과 대사 질환을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산화된 기름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이 변형된 기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간과 혈관에서 이 기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왜 식용유의 품질과 상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은 몸속에 들어온 모든 영양소와 독소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산화된 기름이 간에 도달하면 간세포는 정상적인 지방을 대사하는 과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지방간을 유발하며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가열된 기름을 섭취하면 간은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해독 기능이 점점 약화됩니다. 또한 혈관에서의 반응도 심각합니다. 정상적인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변질된 기름은 혈액 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류를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된 기름을 섭취하면 혈관 내에서 독성 물질이 증가하고 혈전이 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산화된 기름을 섭취하면 면역 세포들은 이를 해로운 물질로 인식하고 방어작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속되면 면역 체계가 과부하에 걸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몸은 외부 병원균에 더 취약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지며 심지어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산화된 기름이 몸속에서 하는 작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 혈관,
면역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몸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산화된 기름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기름이 자연적인 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세포막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산화된 기름은 세포 기능을 방해하고 염증을 촉진하는 유해 물질로 변질됩니다. 특히 세포막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위험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막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산화된 기름이 체내로 들어오면 정상적인 지방 대신 변질된 기름이 세포막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막은 본래의 유연성을 잃고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기관으로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질된 기름이 축적되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한 경우에는 퇴행성 신경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시스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방은 신체에서 호르몬을 합성하는 기본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질이 나쁜 기름이 지속적으로 섭취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갱년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섭취하는 기름의 질이 몸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떤 기름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기름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기름을 사용하면 몸속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리할 때 기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열된 기름은 그 성질이 크게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은 가열하면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높은 온도에서 가열된 기름은 지질 과산화 반응을 일으키며 그 결과 체내 염증을 촉진하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기름이라도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보이지 않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며 그 부산물이 신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역 체계는 지속적으로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되며 몸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해 이러한 변형된 물질을 해독하려 합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신체는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부 트러블, 장내 문제, 면역력 저하 등은 모두 이러한 염증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아무런 의심 없이 정제된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기름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기름은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떤 종류의 기름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가공이 최소화된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 중에는 정제 과정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이 있으며 이들은 최소한의 처리를 거쳐도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산 구성을 가지고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도 높은 온도에서는 변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조리 시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름 중 하나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가열 안정성이 뛰어나며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 체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정제 과정이 많이 들어간 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름들 중 상당수는 고온에서 가공되거나 화학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름들은 본래의 영양 성분이 대부분 파괴되고 오히려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의 종류만 신경 쓴다고 해서 건강한 섭취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을 제대로 선택했다면 이제는 올바른 보관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잘못 보관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그 효능을 잃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름은 공기, 빛, 열에 의해 변질되기 쉽습니다. 특히 빛과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산화가 가속화되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어두운 용기에 담아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기름을 직사광선이 드는 주방에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의 질이 떨어지고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름을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단단히 닫아야 합니다. 기름이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소와 반응하여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름은 냉장 보관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제품의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가열하는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기름마다 연기점 스모크 포인트가 다르며 이를 초과하면 기름의 화학 구조가 변하면서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온도에서 사용해야 하는 기름을 튀김 요리에 사용하면 기름이 빠르게 산화되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름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한번 가열된 기름은 분자 구조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재사용할 경우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 후 남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기름을 올바르게 보관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건강한 지방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기름을 올바르게 보관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섭취량과 균형입니다. 기름은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어떤 종류의 기름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지방산을 필요로 하지만 그 균형이 무너질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중요한데 현대 식단에서는 오메가6 섭취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메가6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체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생선,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식품에서 얻을 수 있으며 항염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메가6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을 얼마나 섭취하는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식단에서 트랜스 지방과 인공 가공된 기름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제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기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용유는 단순한 조리 재료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식단을 조절해야 할까요? 우리의 식단에서 기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섭취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방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선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볶음이나 튀김 요리는 많은 양의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재료라도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기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기름에 튀기는 대신 오븐에 구우면 불필요한 기름 섭취를 피하면서도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기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샐러드에 오일을 뿌리거나 채소에 살짝 찍어 먹는 방식으로 건강한 기름을 섭취하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섭취하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기름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저녁보다 좋습니다. 저녁 늦게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몸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체내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름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염증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개선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름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기름이 건강에 좋고 나쁜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해온 식용유가 몸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 이상, 이제는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세포와 호르몬을 구성하고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잘못된 기름을 선택하면 몸이 서서히 망가질 수 있지만 올바른 기름을 사용하면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불필요한 가공 기름을 줄이며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식용유를 고를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